아, 아, 됐어. 자, 봅시다. 자, 상황리의 중간고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시험 어려웠다고 다들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만 어려웠던 거 아니고 전교생이 다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100점 있나요, 학교? 몰라요? 100점 없나요? 모르겠어요? 학교를 안 간다? 갔잖아, 금요일날. 아, 금요일날 수업 안 했구나. 아, 그 목요일날 끝나고 학교를 안 갔게 돼, 계속? 네. 아, 그래서 모르는구나. 월요일도 안 가죠, 학교. 네. 화요일도 안 가요. 화요일은 나도 알아, 안 가니까. 어린이날. 어린이는 아니죠, 이제. 어린이. 초딩. 아무튼. 시험,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이거, 좀 귀찮고, 짜증나는 거 아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2학년이잖아. 피드백 한번 꼭 해보세요. 이거 하는 거랑 안 하는 게, 여러분들 진짜 차이 많이 나요. 다음 시험 차이 많이 나요. 전 별로 안 하던데요? 그 피드백 잘못한 거야. 이거 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했던 실수나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거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전 하나도 안 드러났는데요? 아니, 그럼 잘못한 거라고. 저랑 한번 하세요. 그럼 뭐가 잘못이고, 뭐가 네 인생에서 5점인지 명명백백히 다 밝혀드릴 테니까, 예.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꼭. 이거 수학 시험지 낙서 다 지워가지고 스캔한 것도 있으니까, 오답 노트도 한번 써보시고요. 어제 이거 했는데, 어제 우리 이거 했잖아, 그쵸? 예. 써보니까 좀 괜찮나요? 왜 틀렸는지 좀 보이시나요? 실수했던 것들, 내가 이걸 왜 못 풀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인데, 한번 꼭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개. 예. 한번 꼭. 예. 많이 이번에 틀렸죠? 예. 근데 공부했던 것, 여기 풀이 보니까 풀 수 있었을 것 같은 것도 틀린 게 몇 개 있던데, 그쵸? 써셔야 돼요. 반성. 시험 못 봤다고 그랬잖아, 그쵸? 네. 그렇게 얼마나 못 봤길래. 뭐 50점만도 안 되나요? 아니, 50점 되나요? 몰라서, 내 안 줬잖아, 시험지를. 안 되겠냐고요. 안 되겠냐고요. 뭐야, 안 된다는 거, 된다는 거야. 넘어가시죠. 50점 안 되는 건 아니죠? 아니라고요. 예. 한번 써보세요. 이번 시험 어려웠던 건 맞고요. 근데 이번 시험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이번 단원이 어려운 단원이에요. 함수만 해도 무려 3개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학함수. 그리고 이 3개는 초월함수입니다.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3개는 그 위적분 2에서 배워요. 이과 애들만 배우는, 공대 애들만 배우는, 예, 그런 함수를 지금 우리가 다뤘던 거예요. 이 문과적 분해를 가진 학생들이.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함수들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힘들었을 뿐더러 그냥 아마 이 함수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조금 생각해보고 고민해봤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해서 이 교육과정 안에 들어온 애들이니까, 예, 여기가 어려웠다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뭐 반증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험범위 이제 삼각함수 활용 파트입니다. 자, 메인 내용은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고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들은 뭘 할 거냐면 삼각형의 6요소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삼각형의 넓이 이런 것들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삼각함수가 마무리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열 파트, 대단원이 수열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우리가 배울 내용들 좀 구조화 시키거든요.
이걸 좀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됐죠?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 수능을 봐야 되고요. 지금 이게 수능 범위입니다. 그리고 수능은 얘기했지만 2년 뒤에 봐요. 그쵸? 아니지, 1년 반 뒤에 보죠. 우린 이걸 1년 반 뒤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더 잘 기억해야 되죠? 수능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 들어서 아시겠죠? 최저도 더 많이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예.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보니까 다 좀 이상한 후루쿠 같은 대학들이고, 예, 좀 좋은 대학들은 다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생겼더라고요. 예. 그것도 뭐 그렇게 엄청 많이 생긴 건 아니니까. 원래 학종은 최저가 없는 게 정상인데, 그 고대가 좀 미친놈들이지. 근데 이제 그 따라서 한 세네 개 생겼는데, 문제는 그 세네 개가 우리가 갈 만한 대학들이라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아무튼, 예. 그래서 구조화 시켜서 머릿속에 좀 잘 기억해 보세요. 수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말고사 범위의 이제 메인 내용입니다. 근데 수열이 메인 내용이어도 아마 이쪽 파트 문제가 우리가 지금 보통 23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5문제 정도는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5문제 정도는. 그럼 5문제면 거의 뭐 4분의 1 이상이죠? 4분의 1 정도죠, 그쵸? 얘가 분량으로 보면 그 정도 분량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얘가. 아직 학교에서 생각이 있다면 얘 문제를 많이 낼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수능 단골 출제 파트입니다. 이때까지 매년, 매달,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마 얘를 강조해야 정상인 학교입니다. 수열 파트. 자, 일단 첫 번째. 등차, 등비고요.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가 수열의 합. 세 번째가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수열은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쪽 파트도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기억들을 되살려 보시면 뭐 등차, 등비, 수열 있었죠. 그리고 수열의 합, 시그마 있었고요. 수학적 비납법 해가지고 뭐 정화식이나 아니면 뭐 증명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수열 파트 거대하고요. 양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건 뭐 등차 수열 이쪽 파트 조금 이건 나온 적도 있고 안 나온 적도 있고 랜덤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여기 핫하죠. 이거 뭐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알겠지만 대단원에서 핫한 부분이 요 하나, 얘는 그냥 이 단원 자체가 매달. 그러니까 이쪽의 중요성이 좀 크죠. 분량에 비해서 분량은 작은데 출제 요인이 이쪽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좋아하는 파트예요. 활용.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단원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 기억 살리면서 좀 진행해 보죠. 자,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 일단 생각하면서 활용 파트에 메인 내용인 사인, 코사인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일단 사인 법칙을 좀 볼까요? 기억을 좀 되살려야 될 텐데, 일단 사인 법칙이 뭐였냐면 삼각형 ABC에서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변 이름 붙이는 거, 각을 기준으로 그 각에 대한 소문자, 이렇게 삼각형 ABC에 대해서 sin A 분의 A가 sin B 분의 B는 sin C 분의 C는 2R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사인 법칙이었죠. 그래서 자, 우리가 뭐랄까, 어떤 지식을 습득하거나, 뭔가를 배울 때 가장 효율적으로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장, 어떤 상황이나
그 현상을 문장화 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학 공식이죠, 이게. 이걸 그냥 이 세팅 그대로 외우는 것도 괜찮은데, 이걸 문장화 시켜서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요거 하나로 봤을 때, 우리는 요 공식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분수 관계인데 다 같아요. 분수 관계는 B죠, 그쵸? B. 그러니까 A 대 B 대 C가 sin A 대 sin B 대 sin C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에서 각 변의 각 편, 그냥 삼각형에서 변은 뭐랑 사인 값이랑 뭐 비례 관계 뭐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변의 길이는 그 사인 값이랑 비례 관계구나. 그러니까 사인 값과 뭔가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떼놓고 봤을 때 사인 A분의 A는 2R. 그러니까 각과 그 각을 마주보고 있는 변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우리는 요 등호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값을 알게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값들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공식 하나, 아니면은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다. 이렇게 공식을 다양하게 활용해보는 능력이 일단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 배울 때 이런 얘기 했죠? 주로 이제 사인 법칙 언제 많이 쓰냐? 그래서 각과 그 각을 마주보고 있는 변, 요런 세팅 상태가 있을 때 사인 법칙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요 R, 외접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됐을 때 우리가 사인 법칙을 많이 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교재 5페이지 보시면요. 유형 1 해가지고 사인 법칙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법칙 활용 해가지고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랑 두 각의 크기를 알 때. 그래서 주로 이제 사인 법칙은 각과 치네요. 각. 그래서 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사인 법칙 아닌가라는 의심해볼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랑 인각이 아닌 한각을 할 때, 이건 좀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거 코사인 법칙 쓸 때도 있거든요. 2번. 그러니까 2번은 이제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겸용 뭐 내용이라고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원에 내접하는 두 삼각형의 사인 법칙에서 이렇게 나와.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외접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외접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라는 얘기는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외접원이죠, 그렇죠? 그 외접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좀 문장을 장황하게 풀어서 써놨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각과 그 각을 마주보고 있는 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외접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보이면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요. 지금 A, B, C가 있고요. 요 길이가 12, 여기가 45도, 여기가 75도일 때 B, 여기서 B를 구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지금 이 삼각형 ABC 입장에서 우리한테 준 정보는 ASA 정보예요. 한 변과 양 끝각을 준 상황이죠. 그리고 요거 우리 삼각형 결정 조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보를 주었다는 얘기는 삼각형이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각과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고정됐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계산에 의해서 그 값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 우리 구할 수 있죠. 이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20도니까 180에서 120을 빼면 60도. 그래서 여기가 60도.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함으로써 우리는 이 각과 이 각을 마주보고 있는 변에 대한 정보가
생겼고요. 내가 알고 싶은 건 B고 그 B를 마주보고 있는 각도 45도 특수각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60분의 12가 사인 45분의 B 이렇게. 그래서 분수 형태 나오면 크로스 곱해서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B는 12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이렇게. 그래서 B는 12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니까 3, 4, 12 그래서 4 루트 6이다. 이렇게 우리는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혹은 어떤 도형의 성분들을 구하는 문제들이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메인 문제들이고요. 다양한 보조선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2번도 볼게요. 자, 이건 제가 거의 다 풀어드릴 겁니다. 난이도도 좀 있어서. 자, 2번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중점이래요. 이 두 길이가 같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래요. 얘는 8, 얘는 6. 자, 그럴 때 뭘 물어봤냐면 사인 베타 분의 사인 알파 이 값을 구하래요. 자, 이제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이쪽 파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배웠고요. 활용도 해봤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 아,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바로 밑에 문제가 나옵니다. 야, 이거 얼마니? 뭐야? 마주보고 있는 변도 없는데. 그러니까 더 구할 수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예, 이게 저번에 얘기했던 그 대수 파트의 문제예요. 대수 파트의 문제입니다. 공통수학보다도 심해요, 이게. 물론 공통수학도 이런 문제들이 꽤 있는데 대수는 이런 문제가 꽤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표 유형을 제외하면 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RPM 같은 문제집을 한번 풀어봤다면 그걸 더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대표 유형 가지고는 밑에가 안 풀려요. 1학년 때는 안 그랬거든. 근데 2학년 때부터 그게 심해집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사인 법칙을 쓰는 거 맞아요. 근데 이 각을 이용하셔야 돼요. 요 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렇죠? 아니, 다 아는 건데. 이거 세타면 당연히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뭐 어쩌라고. 아니야. 얘를 잡는 순간 이 각과 이 변이 서로 대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사인 세타 분의 8은 자, 난 알파가 필요하고요. 얘는 몰라. 하지만 정보는 있어요. 그 BM 사인 알파분의 BM 이렇게 됐죠? 아니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를 구하라는데 느닷없이 뭐 세타를 만들어가지고 쟤는 뭐기서 나온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답이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분수를 또 쓸게요. 이번에는 사인 베타로 사인 베타의 MC 그쵸?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6 이렇게 두 삼각형에서 따로따로 사인 법칙을 씁니다. 같이 쓸 수는 없어요. 다른 삼각형이니까. 그렇죠? 동시번도 같은 거 아니에요? 뭐 내저번이 같은 것도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런 짓을 한번 해볼까? 크로스 곱하면요 BM 곱하기 사인 세타가 8 사인 알파고요. 이것도 크로스 곱할 건데 얘 좀 고치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요 사인 세타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MC 곱하기 사인 세타는 6 사인 베타 이렇게. 그런데 얘랑 똑같은 애 아닌가요? 이거 두 개 같은 놈 아닌가? 그쵸? 같죠? PM MC 같고 뒤에는 뭐 사인 세타니까 그러니까 8 사인 알파가 6
사인 베타랑 같네. 그러니까 사인 베타 분의 사인 알파는 8분의 6이네. 4분의 3이네.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는 뭐죠? 요 두 각을 이용해서, 그렇죠? 요 각 이용해서 두 삼각형을 연결했죠. 됐습니까? 이렇게 두 삼각형 따로따로 있는데 요 두 개에 대한 정보를 내 연결하고 싶어. 됐죠? 그럴 때 연결점으로 많이 씁니다, 이쪽을. 됐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그래서 이렇게 씩 만드는 거. 그래서 처음 보시면 당황스럽지만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용 두 번째 봅시다. 자, 유형 2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외접원 이야기. 자, 그래서 문제에서 외접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는 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3번 보시면 삼각형 A, B, C가 있고요. 여기가 75도, 여기가 45도, 얘가 3루트 3일 때 이 삼각형 A, B, C의 외접원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아니 어제 카톡이 좀 많이 왔거든요. 뭐 죄송해요. 그래서 아까 뭐 갔는지 몰랐어요. 많이 왔거든요. 되게 많이. 한 두세 명 빼고 다 왔어요. 그래서 그럼 내일은 두세 명 빼고 다 오겠구나 했는데 그냥 안 가는 게 죄송하다 그 얘기구나. 무슨 그 하루살이 같아 보면. 시험 때만 막 하고 시험 끝나면 다 죽어. 그래서 죽어 있다가 또 시험 때문에 막 하다가 이러니까 안 되지. 그래 아니다. 이거 비단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지. 다 그러겠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는 아니지만 아무튼. 자, 봅시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대트 문제 1번하고 같은 아이디어로 식을 좀 전개 나가겠습니다. 75도, 45도니까 120도고요. 그래서 여기가 60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사인 법칙을 쓰겠죠? 사인 60 분의 3 루트 3은 2R 이렇게. 그래서 3 루트 3 곱하기 사인 60도니까 뒤집어서 루트 3분의 2 맞죠? 이렇게. 그래서 약분시키고요. 그래서 반지름은 3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둘레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6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볼게요. 자, 반지름이 5인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대요. 어떤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5래요. 여기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답니다. 됐죠? 이렇게 조용하지? 잘 듣고 있으니까 좀 아니, 다른 반은 수업 안 하나? 편안한 거예요. 나만 수업하는 거를? 화이팅. 조만간 학원에 큰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일? 지금 선생님들이 조금 약간 뭐랄까 빡치셨어 다들. 왜요? 몰라. 봉기가 한번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야. 좋다. 민중 분위기 이런 거 있죠. 배우죠 여러분들. 밀란. 그렇죠? 가보개혁의 그 시발점이 되었다. 그렇죠? 맞나? 근데 제가 화상 봤어요. 그래. 이제 봤다 그걸? 아직도 재미없던데요. 감성이 없어서 그래. 또 메말라 있어 애가. 전 울고 싶었는데 어. 친구도 울고 저는 안 울었어요. 그러니까 메말랐어. 보셨나요 영화? 안 봤어요? 우리나라에 잘안 봐요.
이런 문화 사대주의에 쩔어있는 예. 재밌다. 나도 안 봤는데 안 볼, 봤다고요? 볼 시간이 없어 나는. 근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냥 본 애들은 다 슬프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하는데 안 웃다고 하니까. 영화 아. 이 학원 오기 전까지 영화 진짜 많이 봤는데 8년 전까지만 해도 영화 진짜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 봤어요. 학원 수업 끝나면 10시에 끝나면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차 타고 CGV로 달려가. 우와. 그러면서 한 10시 40분 영화, 11시 영화 보고 그럼 한 2시에 끝나요. 그러면 그 텅 빈 도로를 이제 달리는 거죠. 와! 예. 그러면서 자유를 만끽했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없을까? 아니 10시에 끝나서 영화 보러 가면 되잖아. 10시에 안 끝나니까. 그쵸? 아니 그러면은 11시 영화를 하면서 10시 반에 끝나면 되잖아. 10시 반에 안 끝나니까. 끝나게 하라. 그럼 너는 도대체 몇 시에 끝나는 거야? 12시 넘어서. 집에 가라 하세요. 그렇죠. 뭘 집에 가. 그 화요일 부충도 그것 때문에 욕먹었어요. 왜요? 왜 너는 쓸데없이 부충을 나와서 애들이 나오는데 넌 왜 나오냐 이거지. 애들 안 와요? 예. 안 왔어요? 예. 아니 우리는 왔잖아요. 안 왔어요. 한 번도. 네? 아니잖아요. 한 번 왔어. 한 달 동안. 아니 근데 그때 간다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학원 경력 20년 동안 보충해서 공모고 나가면 처음입니다. 그것도 쉬는 날에 나온 건데. 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요목을 풀어야 되겠죠. 자, 지금 반지름이 5이고요. 그 다음에 각 A, B, C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힌트를 줬네요. 4 코사인 B 플러스 C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이 성립할 때 A 값을 물어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대수라는 단원의 문제를 푸는 뭐랄까 일종의 공략을 연습을 할 거예요. 앞쪽 지수로그 파트에서도 이렇게 연습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했나? 여러분들이 안 들었나? 아무튼 자 항상 우리는 문제에서 원하는 걸 메인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A입니다. 그렇죠? 그럼 A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A를 구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보여드릴 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예요. 일단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줬냐면 왜 저번에 반지름 이 두 개를 줬어요 지금 우리한테. 맞죠? 그러면 이제 각 정보들이 뭘 의미하는지 정보의 의미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이제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외접원은 반지름을 줬다는 건 보통 사인 법칙을 쓰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가 분명한 애들은 시험에서 잘 안 나옵니다 원래는. 왜냐면 너무 의도가 분명하니까 내가 이런 걸 얘기하면 알아차리죠 그냥 금방.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 낸 사람이 창피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 그래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에요 그쵸?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물어봅니다. 얘들아 이번에 다음 주 금요일 날 뭐하니? 이렇게 물어봐. 다음 주 금요일이요? 놀러 가는데요? 그래? 아 그렇구나. 아니 다다음 주 금요일 그때 놀러 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아 그렇구나. 다음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야 그것도 몰라? 5월 8일이야 다음 주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야. 어버이날에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얘기해요. 아 맞다 어버이날이구나. 카네이션 사겠구나. 그래. 그런데 너네 일주일 나이 계산 날짜 계산하는 법 알아? 뭔데요? 7씩 더하면 돼. 오늘 며칠이야? 3일이요. 다음 주 일요일은 며칠일까? 10일이요. 봐봐 7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버이날 며칠이라고? 5월 8일이야. 그럼 그 다음 주 무슨 며칠일까? 5월 15일이요. 그래 15일이야. 5월 15일. 나는 5월 15일에 학원에 혼자 쓸쓸하게 있어서 컵라면에 소주 한잔 하려고. 자 수업하자. 자 무슨 의도가 있을까? 보인다고. 이러면 안 되지. 민망하잖아. 게임 같다.
그렇죠. 뭐 인생은 다 게임이지 뭐. 그러니까 의도가 너무 분명해요. 얘 같은 경우는 의도가 너무 분명해. 그래서 보통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서 잘 안 줍니다. 그래도 수학은 예, 그렇게 뭐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나온 과목이 아니니까 이렇게 의도가 분명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럼 얘 보자. 얘를 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이 정보의 의도가. 됐죠? 그럼 정보의 의도가 불분명할 때는 그 정보를 우리가 분석해서 의도를 드러나게끔 해줘야 돼요. 일단 여기서 이 정보에서 골칫거리는 얘예요. B 더하기 C. 아니 B 더하기 C? 이 두 개를 알지도 못하는데 더하라고? 더할 수도 없어.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전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이거야. 아니 그럼 그 사전 정보 우리는 우리 문제에서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거지.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사전 정보는 이겁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 됐죠? 얘기해주면 다 알아.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걸 생각 못 했다고. 이 문제 풀 때 우리는.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푼 거고. 됐죠? 이게 사전 정보고요. 그럼 B 더하기 C가 파이 마이너스 A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니까 요거 마이너스 코사인 A인데 그러니까 다시 쟤는 마이너스 4의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코사인 제곱 A가 4분의 1이라는 얘기네. 이 정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 그래서 생각해봤어. 얘는 어떻게 처리하지? 사전 정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니까 됐어. 뭔가 좀 의미있게 바뀌었네요. 그쵸? 자, 그럼 이걸 보시고 우리는 이제 코사인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 겁니다. 그쵸? 그럼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도 있는데 근데 이 문제 보시면 뭐 그런 말 전혀 없어요. A에 대한 정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냥 갖고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써야 한다고 했어. 사인 법칙. 그리고 사인 법칙은 우리가 알고 싶은 A랑 그 정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인 법칙에 대한 정보랑 비교했을 때 사인 법칙을 쓰려면 필요한 건 사인 A야. 됐죠? 그럼 우리는 코사인 A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사인 A를 구할 수 있을까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생각인 거죠,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뭐 보통 문제집이나 답안지에서는 이걸 많이 권장하죠. 사인 제곱 A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권장드렸죠. 직각삼각형 그려서 요각을 A라고 할 때 코사인이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1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루트 3 이렇게. 그래서 사인 A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두 방법 다 어떠한 좀 문제점이 있냐면 이 두 방법 다 문제점은 뭐냐면 부호예요. 부호. 여기다 넣어도 얘가 4분의 3이 나와요. 그래서 사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요. 얘도 우리가 그냥 마이너스 무시하고 그림 그렸지만 이거 생각해줘야 되거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단원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삼각함수 활용 파트는요, 삼각형이 메인인 단원이고요. 각도는 절대로 180도를 넘어가지 않아요. 맞죠? 한 각이 180도를 넘어갈 일은 없어. 삼각함수에서. 아니, 삼각형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인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1사분면 2사분면에선 사인은 무조건 양수죠. 그래서 코사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인 값은 무조건 플러스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인을 이러한 상식으로, 그러니까 상식이죠.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식. 1, 2, 4분면에서는 사인 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호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됐다. 이제 모든 건 끝났네요. 사인 법칙 쓰시면 사인 A분의 A는 2R. 그래서 A 곱하기 A는 2R 2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A 2분의 루트 3. 그래서 A는 5 루트 3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될지.
약간의 뭐 일종의 방탈출 카페 가보셨어요, 그죠? 가봤나요? 방탈출? 아, 혹시 국내라서 안 간 거? 네? 국내 국산 방탈출 예, 문화생활 같은 게 없이. 집이 최고죠. 아, 예. 이렇게 뭔가 좀 추리해 나간다는 느낌으로 소양원이를 좀 바라봐 주시면, 또 괜찮은, 또 호기심? 뭐, 또 좀 뭐, 흥미?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A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조건. 정보를 안 주면 우리는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보를 줬는데 두 개의 정보를 줬고요. 자, 여자분의 반지름은 이거 너무 분명한 의도가 있는 정보죠. 사인 법칙 써라, 이 새끼야. 그래서 A를 구할 거니까 사인 A가 필요하다고, 이 새끼야. 그쵸? 그럼 사인 A를 구해야 되는데, 없어. 그럼 두 번째 힌트를 보니까, 이것도 뭔 개소리야. B 더하기 C 가장 눈에 띄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 사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고요. 아하, 이 새끼는 파이 마이너스 A구나.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구나. 마이너스 코사인 A구나. 아, 코사인 제곱 A가 4분의 1이구나. 아, 코사인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아, 씨앙 부호 두 개인데, 이런 개 같은, 어쩌라는 거야? 일단 해보자. 그런데, 맞다. A는 1, 2, 4분면이니까 사인은 무조건 양수지. 그럼 어차피 사인 값은 2분의 3이겠네? 아하,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들을 전개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살 거 없어도 그 명탐정 코난 한번 싹 다 보시죠. 그런 적죠. 다 봤다고요? 가능합니다. 한번 다 봐보세요. 1편부터 지금 언제 약간 한 25년 된, 20년? 20년 넘었나? 25년 됐나? 아니 뭐 극장판만 따로 이렇게 봐도 지금 한 17개 나왔는데 네. 다 봤다고 17개? 그쵸. 오, 굿. 집에서 봤나 이걸? 그쵸. 아, 예. 그럼 저기 옛날에 무슨 소리야? 극장 가서 보면은 굿즈도 주고 그러는데. 아니 그 옛날 이- 거잖아요. 옛날 최근에 하나 개봉했는데 작년에. 맞아요. 예. 그럼 봤죠. 오, 역시. 예, 그러고 보면 이렇게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하죠. 주변의 정보를 가지고 바로 네가 범인이야! 이러면서 이제 헛! 한번 도망가다가 이제 뭐 하나 터지고 누구 하나 죽고 눈물 흘리고 이제 끝나는. 어쩐지 추리가 재밌더라고요. 수학 못한 이유였어요. 아니야. 컨텐츠도 제가 못하고 아니야. 추리 게임도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하지 마. 때려쳐. 연결되어 있는 다 때려쳐. 그냥 농사 짓고 살자. 거. 정말. 자, 유형 3 봅시다. 유형 3까지만 얘기하고 살짝 쉴게요. 자, 유형 3을 보시면요. 자, 유형이 세변의 길이의 b입니다. 변의 길이의 b. 자, 우리가 사인 법칙 배울 때 변의 b에 대한 이야기 살짝 했었어요. 변의 b는 사인 값의 b랑 같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표 유형 5번 풀어보시면요. 삼각형 ABC에서 A, B, C 세 각에 대한 비율이 3대 2대 1이래. 그럴 때 변 A, B, C의 비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역시 이것도 추리 과정을 통해서 알아내 봅시다. 뚜루루루 뚜뚜뚜뚜 뚜루루루루루루뚜뚜. 예, BGM 깔리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이거 미쳤지? 너도 야, 수요일부터 아니지? 그치, 수요일부터지. 수요일부터 출근을 했어. 아니, 수요일날 출근을 하잖아, 내가, 그쵸? 수요일부터 애들이 안 오기 시작해. 그렇잖아. 왜? 수학은 월, 화에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일요일날 집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지? 그래서 화요일까지가 바빴고요. 수요일부터는 이제 수학이 없어. 애들은 시험기간. 그럼 이제 애들은 안 오지? 아니야. 수요일날 왔어. 누군가 한 명이 와. 수요일에 고3이 와서 수업했어요. 물어봤어. 야, 너 시험기간 아니야? 맞아요. 시험기간이에요. 왜 왔어? 어차피 뭐 내신도 상관없고 저희 정시로 갈 거니까. 그거 저 있을 때 아니야? 응? 저 있을 때 아니야? 너 있어? 너네 없을 때는 아닌데? 그래요? 아니 근데 그때 일요일도 왔지. 시험 때 수업 수일반이니까 고3은. 그래서 수요일날 다른 선생님들은 다 쉬었는데 나 수업했어.
우선 수업했어. 자, 목요일 아무도 안 와. 수업도 없어. 여러분 시험 끝났잖아, 그쵸? 근데 아니야. 목요일 날 왔어요. 누가 왔냐면 목토반이 있거든. 근데 그 시험 때마다 학원을 그만두는 여학생이 있어. 혼자. 근데 걔가 왔어. 시험 끝났잖아. 선생님 저 왔어요. 그래서 왔어. 왜 뭐했어? 수업했지. 왜? 수업 들으러 왔잖아, 얘가. 시험 끝났으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이 왔겠어. 와,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해야지 뭐 하는데. 나 수업 안 할 건데? 그럴 수 없지. 금요일 날. 근데 왜 수학을 안 해줘요? 어? 다른 국어랑 영어는 뭐지? 미리미리 그 약간 수업 했다고 그런 막 쉬고 그런 거. 아니, 원장님이 쉬지 말랬어. 정상 수업입니다. 이렇게. 헐. 애들이 안 와야지 내가 얘기를 해. 애들이 안 왔으니까 난 갈게요. 이러는데 왔어. 금요일 날 월급반 애들이 있어. 그래서 금요일 날 그래 금요일 날 쉬겠다. 왜? 시험 끝났으니까 안 올 거니까. 아니야. 한 명, 두 명이 왔어. 성실한 학생들 왔어. 그럼 안 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와야지. 아니, 안 왔으면 집에 간다면서요? 아니야. 가면 안 돼. 네? 가면 안 돼. 난 수업을 해야 돼. 아니, 안 오면 불안해 또. 이게 왜 오지? 오만 상상을 하게 된다고 또. 이게 시험 끝나서 안 올 수도 있잖아. 아니야. 오만 상상을 하게 돼. 왜 안 올까? 그렇지. 죽었을 뭐 시험에 문제가 있었을까? 시험 점수에 문제가 있었을까? 나에 대한 평소 인성에 문제가 있었을까? 내가 수업을 못 가르쳤나? 내가 좀 뭔가 잘못했나? 실수했나? 내가 혹시 했던 농담이 상처를 받아서 안 오는 건가? 오만 상상을 다 한다고. 그래, 그런 얘기잖아. 안 오면 안 온다라고 말을 해야 돼. 안 그러면 혼자 상상의 나를 펼치고 있다고 지금.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변의 B. 자, 이건 우리 이제 배웠던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공부했던 걸로 이용하시면 sin A, B, C의 비율은 sin A 대 sin B 대 sin C. sin 값의 B래요. 이건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아는 거죠. 안 배웠으면 모르는데 배웠으니까 이걸 알 겁니다. 그럼 이제 sin A가 얼마냐, sin B가 얼마냐, sin C가 얼마냐 이걸 알아야 되네. 근데 이건 몰라 이제. 그러니까 정보를 보죠. 문제에서 뭘 줬냐면 각 A, 각 B, 각 C에 대한 비율을 줬습니다. 각이 3개가 있는데 비율이 3대 2대 1이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멘붕에 빠지지. 아니 어쩌라고. 아니 각 3개가 있는데 비율이 3대 2대 1이래. 우리는 비율이 알고 싶은 게 아니잖아. 각이 알고 싶은 거잖아. 각이 알고 싶은 거. 각을 알아야 사인 값을 구하지. 어떻게 해? 그럼 여기서 또 뭐가 필요해?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 요 3개를 다 더하면 180도라고요. 아, 맞다. 맞아. 그럼 180도를 우리는 3대 2대 1로 나누면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비례 배분이라고 하죠. 저도 정확하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웁니다. 초등학교 다녔나요? 초등학교 어디 다녔죠? 안 다녔다고? 뭐 홈스쿨링 이런 거 했나요? 왜? 맞다고? 초등학교 이름 밝히기가 쪽팔리나요? 초등학교 이름이 이상하나요? 뭐 대변 초등학교 그런 건가요? 그거 있던데 인터넷에 대변 초등학교 이름 바꿨다고 그러던데. 뭐를 바꿨대요? 몰라 나도 봤어. 너무 학교 이름이 창피하다고. 그 동네 이름이 대변동이래요. 그래서 대변 초등학교. 대구인가 어디에 있다. 아무튼 초등학교. 이 동네 사시죠, 그렇죠? 그럼 초등학교 이 동네에 나오고 싶은데. 무슨 초등학교죠 그럼? 부흥초. 그 부흥초 부흥중 여기 그 부흥쓰리. 송 여기요? 졸리시나? 초등학교 어디요? 범계초? 오. 범계초, 범계중 이런 건가요? 신기중? 신기중 애들 날라리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런가요? 잘 버티셨네 거기서. 무슨 중 나오셨죠? 하늘빛. 뭐라고? 하늘빛중? 하늘빛 중학교. 하늘빛 중학교요? 아니, 근데 뭐 거기 특수중학교인가요? 그 특수중학교가 그런 이름 많던데. 뭐, 왜 그러세요? 새나라 온국민 초등학교 이런 거. 좋은데요. 예, 보면은 다 이렇게 좀, 김포에 있다. 아, 이다운주. 빛가운주.
다 빛이 들어가네. 네. 빛하고 연관이 많나 보네. 예. 근데 제 이름도 약간 비트로. 빈이잖아요, 빈. 아니, 빛이 아니라. 그 뜻이 빛. 빈이 빛이라 뜻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니, 그빛 관련된 게 있어요. 빈이 빛과 관련이 있다? 알았어. 예, 아무튼, 비례 배분.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80도를 비례 배분하죠. 각 A는 180도를 3 플러스 2 플러스 1 분의 3, 이렇게. 그래서 6, 3, 18. 그래서 A는 90도. B는 180도를 3 플러스 2 플러스 1 분의 2. 그래서 60. 그 다음에 C는 180도를 이렇게 30도. 아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sin A는 sin 90도였고, sin B는 sin 60도였고, sin C는 sin 30도였구나. 그래서 1대 2분의 루트 3대 2분의 1이구나. 보기 좋게 2대 루트 3대 1.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문제에서 각 변의 B를 물어봤고요. 변의 B를 물어봤다는 건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값의 B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가 아니라 알고 있죠. 그렇죠? 알고 있었고, 그럼 이제 사인 값의 B를 구하려고 봤더니 문제에서는 각의 비율을 줬어. 아니, 쓸데없이 각의 비율을 왜 줬어? 난 각이 알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사전 지식, 삼각형의 세각하고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얘 배분으로 각도를 구해서 그 각도에 대한 사인 값들을 구했다. 이런 얘기죠. 정말 걔들이 잘 온단 말이야. 좋겠다. 걔들이 잘 오면 좀 힘이 날 것 같지. 예? 양심이 없네. 나 어제 쟤 혼자서 수업, 쟤가 둘이서 수업했어. 오늘은 세 명이서 수업하고. 와, 뻔뻔하다. 아니, 여러분이 아니 그때 다 왔잖아요. 파티에서 뭐, 그래, 저기 옆에 스카에서 루 하나 빌려서 파티하죠. 네? 와. 수학 파티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6번 보죠. 6번. 유형 3번까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6번까지 봅시다. 자, 얘는 좀 달라요. 6번 보시면 삼각형 세변 ABC에 대해서 3A, 2B, 2C가 0이고요. A, 3B 더하기 4C가 0일 때 sin A, sin B 그다음에 sin 제곱 C 얘가 얼마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얼마인지 계산하래. 됐죠? sin A, sin B, sin C의 제곱. 요걸 구하래요. 알았어. 그래. 구하자. 일단 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힌트를 봅시다. 문제에서 우리한테 준 정보는 딱 이거밖에 없네요. 뭐죠? 변을 가지고 이상한 식 만들어 봤는 두 개. 그치? 그러니까 사인 값을 물어봤는데, 그렇죠? 정보를 뭘 줬어? 변을 줬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사인 값을 궁금해. 사인 값을 알아야 돼. 근데 지금 뭘 줬어? 변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그럼 도대체 사인 값과 변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는 알잖아. 사인 값 비율과 각 변의 길이의 비율이 같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건 비례 상수만 알면 실제 값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sin A 값을 우리가 KA라고 쓸 수 있다고. sin B 값을 KB, sin C 값을 KC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 K가 뭔지도 알죠. 왜?
2R분의 A잖아, 원래는. 그쵸? 그래서 K가 2R분의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sin A는 2R분의 A고요. sin B는 2R분의 B고요. sin C는 2R분의 C인데 이걸 제곱했으니까 결국 우리는 A, B분의 C 제곱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실타래를 풀었습니다. 그렇죠? 예, 범인이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용의자를 이제 추리기 시작하죠. 예, 알리바이가 없어. 의심스러워. 범인 1. 예, 가장 강력한 용의자. 예, 사건 현장에 있었고요. 예, 증거가 모두 저 아이가 범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예, 용의자 3. 예, 별다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이 아이가 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얼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한번 해석이 끝난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랑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랑 원과 이제 연관이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아까는 전혀 이게 뭔 상관이야? 라고 했는데 우리가 배웠던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얘기를 힌트와 연관시켰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이걸 해야 됩니다. 얘랑 무슨 관계인지.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사인 법칙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게 문제라고. 우리가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 사인 법칙 다 안다고. 맞죠? 다음 달 이맘때쯤이면 여러분들은 사인 법칙을 눈 감고도 풀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사인 법칙만 푼다고. 여러분 지수로고 방정식 풀 때 지수로고 방정식 치환해서 다시 만들어 놔. 근데 뭘 풀어? 뭘 못 풀어? 2차 부등식을 못 풀어. 2차 방정식을 못 푼다고. 여러분 거기서 틀린 게 몇 개인데 1차 함수를 못 그려. 2차 함수를 못 그린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틀린 게 몇 개인데. 그쵸? 그럼 지금 와서 1차 함수,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다시 공부하려고? 아니. 연습하시라고. 대수 문제 풀면서. 그래서 제가 문제를 좀 풀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안 했던 과오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채워야 돼. 수학은 절대 메꿔지지 않아요. 지금 다 메꿔야 돼. 국어나 영어는 1학년, 2학년, 중학교 때 안 했던 거를 고등학교 때 능력으로 메꿀 수 있어. 왜? 다 같은 내용이거든. 수학은 다 달라.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지금 배웠던 거 같아? 달라.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지금 배웠던 거 같아? 달라. 고1 때 배웠던 거랑 지금 배웠던 거 같아? 달라. 응? 따라하지. 이런 걸 따라하고 있어. 희한하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쓸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 지금 이건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아이디어입니다. 연립방정식을 그때 처음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터득하는 아이디어예요. 무슨 아이디어냐면 자, 지금 보시면 문자가 3개예요. 근데 식이 2개입니다.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야. 풀 수가 없어요. 풀 수 없습니다. 야, 못 풀면 뭐 어쩌라고? 자, A, B, C를 한 문자로 표현 가능합니다. 풀 수는 없는데 이건 돼요. 아, 그럼 됐지. 왜? 분수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2배 합시다. 그래서 6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C는 0. A 마이너스 3B 더하기 4C는 0. 두 개를 더해보면 7A 빼기 7B는 0. A가 B네. 됐죠?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서 두 번째 필요한 거 식을 보는 관점이에요.
식을 보는 눈입니다. 눈 크게 뜨고. 우와! 죽었다. 3명이 소파인데, 1명이 졸면 3분의 1이 죽었는데. 예, 여기 보세요. 예. 어제 늦게 잤나? 아니, 늦게 안 잤을 텐데. 아니, 항상 일요일에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 인간이 아닌가 보네. 밤에는 이렇게 딱 날아다니시나요? 밤도 아니야. 뭐야, 그럼. 밤에도 자고, 아침에도 자는 거야. 자, 이게 A랑 B랑 같다가 아니야. 아니, 물론 맞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거 못 풀어. A는 B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A라는 문자를 B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야, A, 너 B야. 이렇게. 그렇고. 예. 그럼 이걸 다시 대입합시다. 여기 밑에다가. A가 B니까 B 빼기 3B가 4C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B가 4C야.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2분의 1 B야. 선생님, 좀 보기 안 좋은데요? 저는 이거 B는 마이너스 2C로 하고 싶은데요? 그래.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우리의 목적은 한 문자로 표현하는 거잖아. 나는 문자를 다 B로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A를 B로 표현할 거고, C는 마이너스 2분의 1 B로 표현할 거야. 이런 의도가 담겨있는 식의 변형이라고, 지금. 이렇게 할 거야? 괜찮아. 대신에 그럼 뭐, 다 C로 표현하라고. A도 C로 표현하라고, 이렇게 할 거면. 됐나요? 의도가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모든 문자를 다 B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A도 B. A는 B로 표현할 거고요. C는 마이너스 2분의 1 B로 표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A는 B로 표현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B 분의 C. 뭐야. B는 B죠? B. 이런 걸 실수하면 안 되지. B는 B고요. C가 마이너스 2분의 1 B.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게 되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다가 아니네. 그거는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불과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수학적 상식들, 수학적 지식들이 필요하네. 그렇죠? 우리는 이런 게 지금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우리는 공부해서 여기까지 식을 끌고 와. 이거지? 그래서 이거 구하면 되겠네. 근데 여기서 막힌다고 이제. 선생님, 이걸로 이걸 어떻게 구해요? 그럼 이제 답답하지. 왜? 수학을 할 줄 아는 애들은. 아니,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당연한 게 아닌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